축구 선수들의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트로피의 개수. 그 트로피 중에서도 중요도에 따라 더 높게 평가받는 우승컵이 있는데요. 클럽에서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중 가장 위상이 높은 대회가 바로 챔피언스 리그인데, 그래서 선수들끼리 비교할 때도 비기어를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로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전드 선수 중 비기어를 들어보지 못한 선수 베스트 1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츠 언론 스코어즈에서 선정한 베스트 11으로 포메이션은 352를 기준으로 선수가 선정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포지션은 골키퍼인데요. 비기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골키퍼에 선정된 선수는 유벤투스의 레전드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입니다. 부폰은 01-02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로 이적하며 유벤투스의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02-03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친 듯한 선방쇼를 보여주며 골키퍼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MVP를 수상하였고 2003년 발롱도르 9위에 선정되기도 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폰의 이러한 활약에도 유벤투스는 AC 밀란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치게 되는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11-12 시즌 유벤투스에 부임한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 무패를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40이 넘은 나이에 아직까지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유벤투스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포지션은 수비수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수비수 릴리앙 티랑입니다. 티랑은 A매치 총 142경기에 출장해 현재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런 그는 1998년 프랑스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해 프랑스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포백이 리자라지, 드사이, 블랑, 티랑이라는 일명 철의 포백의 수비 라인을 형성했었는데, 티랑은 월드컵 준결승에서 미친 듯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선제 실점한 상황에서 상대편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빼앗아 실점한 지 1분 만에 동점골을 기록했고, 경기 종료 20분 전에 엄청난 가마차기 슛으로 역전골까지 넣어 팀의 2대1 승리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죠. 그의 이런 놀라운 활약에 브론즈볼까지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수비수는 포백의 중앙 수비수로는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 파비오 칸나바로입니다. 2004년 유벤투스로 이적한 칸나바로는 최전성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잠브로타, 티랑, 칸나바로, 제비나로 이루어진 유벤투스의 수비 라인은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었죠. 칸나바로의 활약으로 유벤투스는 스쿠데토를 얻었고, 이러한 활약에 05-06 시즌 세리에A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주장으로 출전한 칸나바로는 수비수로는 월드컵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며 1대1 돌파 횟수 0회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칸나바로의 활약에 이탈리아는 역대 최소 실점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칸나바로는 2006년 유벤투스와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선수 인생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비수는 2010년대 최정상급 수비수 티아고 실바입니다. 브라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실바는 이후 AC 밀란으로 이적하며 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AC 밀란 수비에 핵으로 활약했으며 그 활약을 인정받아 주장 완장까지 차고 나오는 등 여러 우수한 선수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죠. 이후 실바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는데 파리에서도 수비 핵심으로 활약하며 팀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12-13 시즌부터 19-20 시즌까지 16-17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리그 우승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을 보여줬죠. 19-20 시즌에는 아쉽게도 챔스 우승에 실패했지만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19-20 시즌이 끝나고 첼시로 이적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포지션은 미드필더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알아볼 미드필더는 아스날과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끈 중원의 사령관 파트릭 비에이라입니다. 비에이라는 피파 월드컵과 UEFA 유로, 프리미어리그와 FA컵 등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클럽과 국가대표를 가리지 않고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인데요.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아스날의 주장 완장을 차고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장이 된 첫 시즌인 01-02 시즌에 또다시 리그와 FA컵을 거머쥐었는데 03-04 시즌에는 질베르투 실바, 로베르 피레스 등과 함께 강력한 미드필더진을 형성하여 26승 12무 승점 90점으로 그 유명한 무패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미드필더는 독일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로타워 마테우스입니다. 마테우스는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출장 기록 보유자인데요. 1990년 월드컵 우승, 1990년 발롱도르, 1991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독일 축구계 최고의 레전드 중 한 명입니다. 80년대 바이에른 뮌헨에서 대활약하며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성장 후 클린스만, 브레메와 함께 게르만 삼총사를 결성하여 독일 대표팀과 인테르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이후 다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여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국가대표와 클럽을 가리지 않고 오랜 기간 꾸준한 활약으로도 유명한 레전드로 월드컵 본선에서 5회 연속 출전 및 25경기 출장으로 역대 최다 기록 보유자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미드필더는 로마의 황제 프란체스코 토티입니다. 토티는 로마에서 785경기에 출전해 307골을 기록하며 로마 최다 출장자와 최다 득점자에 올라있는 선수인데요. 그는 세리아에서도 250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2위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런 그는 1992년 16세의 나이로 로마에 데뷔했는데 이후 세리에A 최고 수준의 선수로 성장한 토티는 06-07 시즌 26골을 득점하며 활약했고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세리에 준우승,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이뤄냈죠. 이 시즌에 유럽 최고의 활약을 펼친 토티는 유러피안 골든슈까지 수상했습니다. 그 후 토티는 16-17 시즌 종료 후 로마에서 은퇴하며 영원한 로마의 원클럽맨으로 남았죠. 다음으로 알아볼 미드필더는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마라도나는 나폴리 시절 최전성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나폴리를 이끌고 리그 정상급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86-87 시즌 나폴리의 첫 번째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88-89 시즌은 팀 역사상 최초로 UEFA컵과 코파 이탈리아까지 우승해 더블을 달성하게 되죠. 현재 나폴리의 전설로 남아있는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는 혼자 힘으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8강 잉글랜드전에서 손으로 골을 넣긴 했지만 이후 나온 약 50m 드리블 골은 월드컵 역사에 남을 골이었죠. 결국 4강과 결승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미드필더는 두 개의 심장 파벨 네드베드입니다. 지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된 네드베드는 지단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유벤투스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는 01-02, 02-03 세리에A 2연패에 크게 공헌했고 02-03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비교를 들어올리진 못했죠. 네드베드는 이 맹활약으로 UEFA 클럽 올해의 미드필더 상을 받았고 2003년 발롱도르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도 04-05, 05-06 세리에A 2연패에 성공했고 이후 2009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포지션은 공격수인데요. 그중 먼저 알아볼 공격수는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호나우두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많은 슈퍼스타 중 단일 시즌 가장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호나우두. 이런 그는 바르셀로나 시절 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리그에서만 34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1996년 호나우두는 이러한 활약에 20세의 나이로 발롱도르 2위를 차지했고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호나우두는 1년 만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인테르로 이적하게 됩니다. 인테르에서도 활약이 돋보였던 호나우두는 인테르를 이끌고 UEFA컵 우승을 차지했죠. 결국 1997년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에서의 활약으로 호나우두는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며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공격수는 2000년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트라이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말메를 시작으로 아약스, 유벤투스, 인테르 등의 팀에서 선수 생활을 보냈는데요. 많은 팀을 거치며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질라탄은 인테르에서 리그 3연패를 기록하며 한창 주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기어에 목이 말랐던 질라탄은 그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바르셀로나를 보고 인테르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질라탄의 이적 후 귀신같이 인테르가 챔스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나이가 든 질라탄은 은퇴를 생각하며 LA 갤럭시로 팀을 옮겨 활약했으나 2009년 12월 역사상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AC 밀란에 8년 만에 복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이토록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기어를 들어올리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네요. 지금까지 비기어를 들어보지 못한 레전드 축구선수 베스트 1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 비기어를 못 들어본 레전드 선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